네, 안녕하십니까. 어깨 탈구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2025년에 최신 직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원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어깨 관련해서 사실 많은 자료들도 많고요. 환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은데 사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떠한 동향을 또 갖고 있는지 또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다가 최신 사례들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최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깨 탈구 환자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또는 격한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정우 선수도 야구 하면서 수비하는 도중에 네. 안타깝게 이제 어깨가 빠져서 수술까지 하셨던 케이스가 있고, 저는 제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도 이재현 선수가, 제가 응원하는 라이온즈 선수분도 수비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왼쪽 어깨를 2023년도에 네. 빠져서 수술까지 받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어깨 환자들이, 특히나 탈구 환자들이 주변에 왕왕이 있습니다. 어깨가 빠지면은 일단은 어깨가 있어야 될 공간이 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형상으로도 충분히 빠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도 정상과 그 다음에 전방 탈구인 경우에 확연하게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의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대쪽이랑 비교를 하면 확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탈구는 방향에 따라서 전방 탈구, 그 다음에 후방 탈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방 탈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탈구는 일어나는 기전은 어깨가 외전이 되고 그 다음에 외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특히 확 짚으면서 어깨뼈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충돌을 통해서 어떤 선수가 같이 이제 어깨를 밑으로 그 다음에 뒤로 젖히면서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방 탈구는 뒤로 앞으로 손을 다이렉트로 탁 짚으면서 어깨뼈가 관절 뒤쪽에 있는 관절과 연골을 밀면서 빠질 수가 있는데, 후방 탈구는 지금은 2에서 3% 정도 발생률 자체가, 유병률 자체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어깨 탈구, 방카르트 병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흔하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병변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방카르트 병변은 어깨를 잡아주는 여러 구조물 중에서 앞쪽에 보이는 이 연골의 손상을 의미를 합니다. 연골 파열이 가장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연골의 이름은 이제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연골인데, 어깨뼈가 상완골 골두가 앞으로 밑으로 빠지면서 연골을 찢어먹는 경우 어깨가 계속 빠지게 되고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간적인 임팩트가 크게 가해졌을 때는 연골 말고도 골성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성 방카르트 병변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이 어깨에 빠지는 길이 생기고, 어깨 특히나 상완골 골두에도 뒤쪽으로 빠지면서 뒤에 있는 이 우리가 이제 대결절 그 밑에 회전근개 힘줄이 붙어 있는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계속 끓기면서 찍히면서 뒤쪽의 상완골 자체도 골성 병변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깨가 왜 이렇게 잘 빠지는 걸까요? 실제로는 저희가 뭐 야구 선수나 그리고 골프 선수분들 그리고 뭐 하키 그리고 정말 격한 운동에 있어가지고 사실 조심한다라고는 하는데 왜 빠지는 걸까요? 네, 어깨를 왜 빠지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프 공을
골프공을 같이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골프공이 이 티샷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 어깨의 형태랑 유사하다고 이해를 하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깨는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한 상완골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견갑골의 관절와 부분이 결합된 조직인데, 문제는 이 오목한 부분인 관절화 부분 자체의 뼈 자체의 크기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어깨의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연골과 그다음 관절랑 또는 힘줄, 그다음 근육들로 다른 연부 조직이 저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연부 조직은 결국은 조직이 약하겠죠, 뼈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발생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심한 충격을 발생했을 때 똑같은 볼앤소켓 조인트 중에 하나인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워낙 많이 덮고 있어서 이 뼈 때문에 안정해서 빠지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뼈 위에 놓여 있는 정도입니다. 관절과 위에 겨우 놓여 있는 정도라서 나머지 연부 조직이 조금이라도 찢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어깨 탈구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깨를 잡아주는 안정화 구조물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어깨뼈가 천천히 앞쪽 아래쪽으로 넘어갈 때 연골이 쉽게 찢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 달고 이제 사실 방치하게 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방치하게 되면 큰일이 난다.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어깨 탈구를 방치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어깨가 처음에 탈구가 됐을 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어깨를 들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가동 범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을 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게 계속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통증이 처음에 빠졌을 때, 10번째 빠졌을 때 통증이 서서히 줄겠죠. 적응도 되고 일단 헐거워져 있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깨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어깨를 다시 어깨 맞추는 정복을 도와달라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왜 영상 보면 어깨 빠졌다고 하면 누가 팔 들고 쓱 하고 딱 끼워주던데 이거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 주셨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비전문가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 있는 의사들한테 배우고 한다면은 어깨를 빠르게 이제 넣어야 되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중에 순간적으로 다쳤을 때 그것을 계속 재개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넣는 것은 쉽게 어떻게 보면 빠르고 쉽게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이제 정복을 했을 경우에는 어깨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루 한건님께서 테니스 치다가 어깨가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원 안 가고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지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랑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저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관점이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깨가 빠졌을 경우, 우리가 처음 빠졌을 경우를 퍼스트 디스로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빠졌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재발되는 경우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젊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처음부터 하고 재활을 하는 것이 결과가 훨씬 더 좋다고 지금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되고 계속 이제 관절 자체가 불안정증이 생기고 계속해서 연골이 닳게 되겠죠. 빠지면서 연골을 긁어버리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또는 그 상완골 몰두에 있는 연골 자체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동작에도 재탈구가 되고요. 심해지면은 신경도 눌려서 저림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관절면의 손상으로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추후에 다른 플랜 수술, 더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구 후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계속 댓글로 지금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응급처치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응급처치 관련해서도 우리 표종성님께서도 빨리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탈구가 있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 응급처치에서 가장 기본은 스팅슨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력을 이용해서 팔에 무거운 추를 고정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어깨를 밑으로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너무 아프니까 과긴장되어 있는 근육들도 당연히 이완이 되고요. 서서히 어깨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팅슨 기법은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가 근육이 너무 과긴장된 것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또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카운터 기법이라고 해서 두 명의 전문가가 한 명은 팔을 아래쪽, 그 다음에 외측으로, 그 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다른 분이 잡아당기면서 그 힘을, 벡터의 방향을 완전 반대로 하면서 아래쪽 밑으로 어깨를 천천히 당겨주면서 어깨의 원래 위치로 정복을 하는 방법을 카운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급하게 우리가 어깨를 바로 넣어야 되는 순간에는 두 번째 술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커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술자 또는 전문가가 두 명이 없고 한 명밖에 없을 때, 도와줄 사람 한 명밖에 없을 때는 어깨를 천천히 이제 팔꿈치를 먼저 굴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깨를 천천히 외회전하면서 천천히 굴곡을 더 시키면서 어깨를 원래 위치로 천천히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 빨리 할 필요가 없고요. 빠르게 하다 보면은 연골도 손상이 될 수 있고 심하면은 어깨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해야 되는 조식입니다. 포커 방법은 사실 1번, 2번이 먼저 고려돼야 되고 세 번째 포커는 최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급하고 스팀슨으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포커 조식으로 어깨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깨 정복의 잘못된 예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탈구를 정복을 시도했을 경우에 지금도 영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일본에서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어깨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감독님이 어깨를 이렇게 손으로 무리하게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어넣다 보면은 어깨 주변에 있는 골 구조물들 또는 연골도 훨씬 더 많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연골 또한 그다음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손으로도 충분히 더 충격이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문가가 같이 어떤 식으로 빠졌는지도 확인하고 어떤 정복을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넣다 보면은 2차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안 해도 될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구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어깨 탈구는 그 뒤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계속 잘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깨가 빠져서 연골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깨 앞쪽에 보면은 관절와라고 하는 견갑골의 뼈 구조물을 연골이 이렇게 이제 360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연골을 어깨뼈가 빠지면서 찢어먹는 경우를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빠지면서 연골도 찢어지지만 그 앞쪽에 있는 관절낭까지도 같이 찢어질 수가 있어서 어깨가 전반적으로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한번 탈구가 되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탈구가 되면은 당연히 병변 자체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MRI로 찍어서 봤을 때는 앞쪽에 지금 앞쪽과 뒤쪽에 까맣게 보이는 관절와 위에 놓여있는 연골, 그걸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이 와순 자체가 정상은 이렇게 잘 붙어있는, 뼈 위에 연골이 잘 붙어있는 형태로 보이지만 이것이 찢어지기 시작하면은 관절와순이 뼈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MRI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성 방카르트 병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앞선 연골이 찢어지는 것 말고도 순간적인 더 큰 임팩트 있는 충격 때문에 뼈가 오히려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과 견갑골의 관절과 부분이 골절이 되거나 이것이 계속 뼈가 깨지면서 상완부 골두 뒤쪽에 있는 뼈도 같이 골 손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예후가 앞선 연골파열보다는 뼈가 깨지는 경우가 당연히 더 안정성이 더 소실되고 그래서 예후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보면 관절와에 있는 앞쪽에 있는 골성 병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MRI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계속 뼈가 닳게 되고 상완골 골두 뒤쪽이 계속 이제 골성 손상을 받는 것을 힐삭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탈구 시 상완골 골두가 관절와에 끼이면서 상완골이 계속 골 손상이 오는데 이것은 재발 때 흔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삭병변은 쉽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모식도 보면은 뒤쪽에 관절와에 계속 자극을 받음으로써 같이 이제 골성 병변이 발생해서 이것이 재발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온트랙, 오프트랙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고 온트랙, 오프트랙 개념 2007년도에 발표를 해서 이게 보면은 어깨 뼈 때문에 탈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론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해서 관절와의 원래 정상적인 길이가 있을 거고 골 결손 부위를 측정을 합니다. CT를 이용해서 CT, MRI 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T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이 골 결손 부위보다 뒤쪽에 여기 상완골 골두 위쪽에 있는 골 결손 부위가 더 클 경우에는 그거를 오프 트랙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더 잘 빠질 수 있다. 여기가 네. 뼈가 많이 따라서 여기 관절와의 골 결손 부위보다 뒤쪽에 있는 골 결손 부위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수술을 추가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식도를 보면은 충분히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램프리사지라는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런 수술을 결국 추가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앞쪽에 있는 관절화가 이제 깨져서 앵커를 이용해서 이거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뒤쪽에 관절 상완골 골두가 같이 뼈가 따랐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앵커를 추가로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를 같이 이용해서 덮어서 더 이상 탈구를 유발하지 않게끔 하는 수술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과의 골 결손을 이런 식으로 CT를 이용해서 3D CT를 이용해서 얼만큼 골 결손이 있는지를 측정을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꼭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초기에는 당연히 어깨가 빠졌으니까 빠르게 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고정과 그 다음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빠졌을 경우에는 한 번 두고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됐을 때 수술을 고려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현재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AOS라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형외과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이번에 카파 델타 안 도널 보브
어월드라고 하는 그 수많은 논문들 중에 상을 탄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 경우에서 어깨가 처음 빠졌을 때도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더라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어깨 전문을 하는 의사들이 지금 현재 컨셉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빠졌다 했을 때 방치해서 더 안 좋아지고 더 두 번, 세 번까지 이루지 말자. 처음에 빠지자마자 이거를 빠르게 우리가 치료를 하자라고 지금 컨셉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우리 김홍성님께서 어깨가 빠져도 재활만 잘하면 충분히 낫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 가서 재활만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또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좋아요 눌렀어요 님께서 지금 어깨 탈구되고 나서 어깨보다 손목이나 팔 저림이 너무 심해졌어요. 어깨가 탈구됐는데 팔이나 손목이 아픈 건 왜일까요? 라고도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어깨가 탈골되면은 그것 수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했으면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조직이 유착이 되겠죠. 유착이 되면은 어깨 밑으로 이제 애과신경이 지나가고 그거 자체가 유착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동 범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의 로딩, 무게들도 당연히 다 줄여야지, 스트레스를 줄여놔야지 더 이상 탈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재활을 하고 수술을 하고 적극적인 재활을 하는 방법이냐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그 의견이 갈렸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큰 논문이 나오는 25년짜리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 논문이 나오면서 지금 의사들이 빠르게 처치를 하고 빠르게 재활을 시키자, 그 다음에 더 강도 높은 재활을 적응을 시키자라고 컨셉은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팔이나 손목이 좀 저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일단은 좀 병원으로 오셔서 이제 재활을 조금 더 하시는 걸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벤처라고 하는 매튜 프로벤처 선생님이 이번에 올해 AOS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형외과 논문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 내용이 미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25년이면 엄청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미군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격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30대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30대, 40대로. 근데 그런 이제 미군들이 어깨가 처음에 한번 빠졌을 때 원래 플랜대로는 의사들이 두 번, 세 번까지 기다렸는데 한 번 빠지고 바로 수술했는 A군과 빠지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빠지고 수술했는 B군을 비교를 했더니 당연히 처음부터 수술하고 재활하는 분이 훨씬 결과가 더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도 우리가 빠르게 젊은 사람이라면 결국 빠르게 수술하고 빠르게 재활하자라고 컨셉은 좀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홍성님께서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카르스 봉합술은 처음에 빠졌을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기 대응 또는 초기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 번 빠지면은 수술 자체도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결과도 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 연골,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경우를 이런 앵커와 이제 파이버 와이어가 달려있는 이런 앵커들을 이용해서 쉽게 다시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위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부위는 관절와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그 견갑골에 있는 관절와라고 하는 뼈 골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지금 하얗게 띠처럼 보이는 것이 연골이에요. 네. 연골이고 그 왼쪽 위에 보이는 빨갛게 보이는 것이 관절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어서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것을 지금 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당겼을 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앵커를 이용해서 그 결손 부위를 다시 고정을 하고 이 파이버 와이어를
관절와 순, 연골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 연골에 붙어 있는 조인트 캡슐을 관절낭하고 같이 떠서 네. 저 부위를 다시 넓어져 파일됐으니까 공간이 헐거워져 있겠죠. 네네. 저런 부위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최종적으로 좁혀 놓으면은 더 이상 공간이 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연골 자체가 그 부위를 앵커를 이용해서 고정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은 저 부위가 더 이상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네. 쉽게 우리가 수술을 초기에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메인 주제는 사실은 그 앞선 그 내용은 사실 뭐 수많은 영상들에서도 이미 앞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들을 네. 참고하셔도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방대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사실 골성 방카르트 변변입니다. 이 골성 방카르트 변변은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충격이 심하게 임팩트가 가해져서 뼈가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골성 방카르트 변변이라 합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봉합을 시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해서 재발을 하고 봉합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는 결국은 플랜 B 우리가 다른 뼈를 이식해가지고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해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이 늦어져서 이것이 무시되고 계속해서 어깨가 재발돼 버리면은 이 깨져 있는 뼈를 쉽게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네. 결국은 이 뼈가 나중에 깨진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6개월이든 뭐 1년이 흘러버리면 작은 뼈 조각은 결국은 흡수가 되거나 이것을 같이 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라타제 술식이라는 것은 요 앞쪽에 골결손 부위가 워낙 크다 보면은 이것이 또한 계속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앞쪽에 오구돌 위에 있는 뼈를 떼서 골결손 부위에다가 다시 부착을 시켜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은 본 그래프트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두박근 힘줄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아무래도 좀 기능이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로 붙여놓기 때문에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뼈를 이용해서 저 골결손 부위를 다시 이제 부착하는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 라타젯이라고 하는 수술과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해서 하는 이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와 말고도 상완골 자체가 계속 뼈가 따라서 이거 자체가 움푹 파이게 됐을 경우에는 저거 자체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램프리사지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든 술식을 이용해서 이 부위를 회전근개 그 뒤로 지나가는 회전근개를 덮어줌으로써 저 부위를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더 이상 저 앵커로 끼워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앵커를 이 골결손 부위에 끼워 넣어서 이거 자체가 더 이상 빠지는데 역할을 도와주지 않게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깨가 나이가 젊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재발이 많았던 환자분에서 이런 램프리사지까지 같이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올해 초에 AOS 학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많이 디베이트가 있었고 의견들이 합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의사들이 의견들은 어떨까? 지금 현재 골성 방카르트 뼈가 깨질 만큼 충격이 심했던 방카르트 병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플랜으로 접근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 병원에서 조나단 선생님이 발표했는 것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그쪽에 있는 많은 연구들이 그 많은 의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CT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에서 관절화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뼈가 골결손 부위가 이렇게 이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CT를 통해서 꼭 체크를 한 번씩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완골 골두 뒤쪽에 있는 그
골결손 부위랑 같이 매칭을 해서 여기가 얼만큼 깨져 있고 그다음 뒤쪽에 그 상원 골두가 얼만큼 파여 있는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더 진행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트랙, 오프트랙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했고요. 2007년에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이런 걸 토대로 골결손 부위가 25%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A, B, C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의사들이 막 정립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 골결손 부위가 25%보다 더 적을 때도 재발을 더 많이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온트랙, 오프트랙이라는 것이 되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자기가 빠져본 분들은 분명히 두 번, 세 번째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기 빠져보고 재발됐는 분, 결국 수술까지 가야 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트랙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 내용의 핵심은 온트랙이라도 올해에서는 램프리사지라는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얼 트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1cm 이게 이 길이가 아까 전에 힐삭병변의 길이가 이제 앞쪽에 관절과 골결손의 부위보다 더 클 때만 램프리사지라고 하는 수술을 했어요. 이 램프리사지가 왜 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램프리사지는 결국은 해놓으면은 외회전이 조금 제한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조금은 이게 공을 던져야 되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그런 기능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또한 재탈구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수많은 지금 연구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이것을 램프리사지를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들의 많은 발표와 논문들을 정리를 했을 때는 리얼 트랙이라는 개념이 저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앞쪽에 있는 골결손보다 그 다음에 뒤쪽에 상완골의 골결손이 1cm까지만 차이 나도 그거는 해주는 것이 더 좋다. 1cm까지 차이 나도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골결손의 재방 계속 빠지는 사람은 또 빠지고 또 빠지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더 많느냐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과신전되는 환자들 쉽게 말해서 팔꿈치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신전되거나 손가락이 훨씬 더 많이 신전되거나 쉽게 말해 관절이 많이 유연한 사람들 또는 나이가 어린 환자들 어린 친구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린 친구들은 연골도 약할 거고 연할 거고 그 다음에 관절남도 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힘줄 또한 좋게 말하면 유연하지만 이거 자체가 조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진 경우에는 나이가 기존엔 15세에서 20세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고려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범위에서 넘어서서 20세 이전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30대, 40대까지도 무리한 스포츠 운동을 계속하고 요즘은 모든 전 세계가 이제 스포츠인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어깨가 처음 빠졌을 때도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더 골결손을 더 유발할 수가 있고 재발을 더 유발할 수 있다. 빠르게 하자라고 지금 컨셉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스포츠 운동가 선수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빠른 수술과 빠른 재활을 권장을 하는 컨셉이고요. 그 외에 나이가 50대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처음부터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표를 보면은 25%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골 고정수를 10에서 20% 거의 한 15 중간 정도인 15%에서 우리가 골 고정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금 의사들의 의견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은 미국하고 유럽이 좀 다르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라타젯이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는 라타젯 수술에 대해서는 더 선호도가 높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단계를 또 나눕니다. 10%, 그다음 20%를 나눠서 10% 미만, 그다음에 10에서 20% 서브크리티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라타젯이든 다른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하든 이런 조금 더 헤비한 수술을 우리가 고민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20%가 아니고 25%가 아니고 20% 이상에서는 우리가 본 프로시저, 우리가 뼈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수술이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끝날 건지, 네. 아니면은 재발이 너무 많아서 뼈가 너무 많이 소실되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뼈를 다시 떼서 붙여야 되는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그것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관절경으로 하더라도 회전근개를 같이 더 떼줘야 될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잘 설명을 들으면서 플랜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어깨가 한번 빠졌을 때는 쉽게 네. 어떻게 보면은 치료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결국 2번, 3번, 10번, 20번 빠지게 되면은 치료 방법이 당연히 결손 부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더 이제 헤비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도 당연히 조금은 더 이제 합병증이 더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를 받고 빠르게 재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올해 결국 이제 수술 결정의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2014년에 나왔던 알고리즘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되어서 이게 뭐 온트랙, 오프트랙 개념과 그 다음에 얼만큼 골 결손의 퍼센트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총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2025년에는 이런 식으로 수술의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관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분들, 시청자분들. 근데 네. 환자분들은 자기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떤 수술 ABC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최신 지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손 부위도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면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카운트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플랜을 정하고 어떻게 치료를 다음 치료를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은 당연히 결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 재발률의 요인은 다시 정리하면은 과신전되는 환자들, 나이가 어린 환자들, 또한 격한 무리한 스포츠 운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수술을 더 헤비한 수술을 합니다. 간단하게 봉합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램프리사지나 이런 골성 수술을 뼈를 이용해서 하는 뼈를 다시 유합시키는 이런 수술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팩터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을 고려해서 조금 더 헤비하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금 2025년 AOS 학회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어깨 탈구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사실 좀 말씀을 하시면서 좀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일단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 저는 팔을 풍차 모형으로 돌렸을 때 똑똑, 딱딱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거든요. 이건 어깨를 뽑았다가 다시 끼우면 소리가 뭐 좀 달라질까요? 우리 김민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뼈가 똑똑 소리 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런 연발음 소리는 관절에서 다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헐거워서 한쪽만 그럴 경우나, 또는 이제 통증이 동반될 경우나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과신전 환자들, 하이퍼렉시티 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다방향성 관절 불안정증이 있는 MDI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방향성 관절 불안정증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탈구는 아니고요. 다른 어깨 질환이 있어서 주사를 자주 맞는데요. 초반에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저 그렇거든요. 주사도 내성이 있나요? 라고 우리 또 아메리칸 빌리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탈구가 아니셔서 제가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떤 주사인지도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겠죠. 그래서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좋은 주사를 드렸을 텐데 어깨에 기본적으로 뭐 염증이 심해서 너무 심한 경우에 가동 범위가 줄었을 때는 스테로이드도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맞을 수는 없겠죠. 그 외에도 뭐 폴로나 또는 다른 이제 PRP나 이런 주사들이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았을 때는 내성이 있다라기보다는 환자가 계속 좀 무리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한다면은 주사에도 효과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재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해보고 플랜을 같이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불편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재발되고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이 헤비한 경우에는 분명히 이 치료에 대해서 환자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사 선생님하고 손을 잡고 네. 이 문제되는 이 질병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한번 이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께서요, 탈구 초기에는 깁스 같은 고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깁스는 너무 오래 고정하면 오히려 어깨가 붙지 않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당연히 탈구가 처음에 빠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퍼스트 디스로케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첫 탈구에는 정복을 하고 어떠한 보조기를 그 어깨를 이렇게 벌려주는 보조기를 무조건 차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조기를 오래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거 자체로 또 2차적으로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로 서서히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요, 선생님 팔을 뒤로 젖히기만 해도 어깨가 빠질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탈구가 아니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팔을 뒤로 젖히기만 해도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신전 환자의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하면은 어깨에는 연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골에 붙어있는 관절낭도 있고 그 앞쪽에 또 잡아주고 있는 견갑하근 이라고 하는 힘줄이 또 같이 있고 또는 대흉근 수많은 근육들과 그 다음 연골과 그 다음에 관절낭이 다 덮여 있습니다. 네, 그것이 헐거울 수도 있고 근육이 너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일단은 만약에 헐겁다면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많이 유연하신 분이시다면은 그것은 꼭 이게 탈구라고 표현합니다. 어깨가 완전 빠진 건 아닌데 뭔가 떨컥떨컥거리면서 반 정도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를 필요하면 증상 계속 유지되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꼭 어깨가 빠져야지만 이제 탈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도라든지 사실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는 탈구가 아닐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먼저 병원으로 가셔서 일단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이님께서요, 어깨 탈구 후에 냉찜질만 하고 있다가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활치료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문의를 해두고 계십니다. 네, 중요한 오늘 이야기 제가 발표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한이님한테 말씀드린다면은 나이가 첫 번째 중요한 팩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만큼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나이가 젊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러한 15세에서 20세를 넘어간 상태에서도 퍼스트 디스로케이터 조여고, 퍼스트 디스로케이터는 처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컨셉의 변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 상태, 어떠한 이제 결손 부위가 있는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보고 엑스레이든 MRI든 그걸 토대로 빠르게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사실 또 궁금한 점들이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례들이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가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결과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삼성의 또 이 네. 야구 선수팀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기도 하고 또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동아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이재현 선수가 2023년도에 어깨에 넘어지면서 수비를 하면서 어깨가 빠지셨어요. 근데 다행히 왼쪽 어깨가 빠졌고 그게 습관성 탈구로 여러 번 빠지셨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지금은 오른쪽 어차피 근데 오른쪽 우투우타셔서 어깨를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젊은 군인들 그다음에 어깨 탈구로 오셔가지고 다른 이제 어깨가 원래부터 헐거웠는데 어깨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분들도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은 어깨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이 더 좋아져서 오히려 네, 처음보다 수술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서 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민희께서 선생님 포지션이 어디신가요? 라고 또 문의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응혜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깨 탈구가 너무 잦으신데 수술은 두려워하세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이 댓글에서는요, 저도 만약에 어깨 탈구에 관련된 뭔가 증상이나 증세가 있다면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김민님의 답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외야수도 했었고 그다음에 진짜요? 네, 투수도 하고 그래서 어깨 공을 이제 뒤에서 멀리서 이제 던지는 그런 외야 포지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 어깨가 탈구가 너무 잦으신다 하셨는데 수술이 모든 사람이 다 두렵습니다. 수술 다 하기 싫어하죠. 근데 이 수술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술을 제가 이제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눈앞에 딱 제일 보이기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같은 이제 수술 저는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서 성형외과에서 흔히 하는 게 쌍꺼풀 수술입니다. 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수술은 어떠한 기초공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는 집을 짓는다면은 지금 이제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기둥들도 이제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뒤에 벽돌도 채우고 그다음 시멘트를 채워 넣어서 지붕도 채워서 집을 완성을 하는 건데 수술의 역할 자체는 그런 기초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탈구가 너무 잦다 했을 때 이것을 결국은 방치하게 되면 뼈가 계속 닳게 되고 골결손이 오고 그다음 연골이 따라서 관절염으로 진행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수술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하루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응애님께서 진짜 아버지께서 지금 사실 수술 두려워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셨는데요. 일단 병원으로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꼭 받으시라고 당부의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희께서 아까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어깨가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강의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댓글 하나 추가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생활 이야기님께서 전완근인데 찢어졌습니다. 치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인가요? 재활인가요? 아마 전완근이면은 아마 힘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두박근 힘줄이 찢어졌다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어떤 부위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어디서 찢어졌느냐 보시면은 이두박근 힘줄이
붙어 있는 부위가 장두건일 경우에는 위쪽에 연골이 붙어 있어요. 연골의 한 절반, 뼈의 절반이 붙어 있다 보니까 불안정성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합니다. 장두건 자체는 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찢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상부 관절 와순 전 후방 병변, 한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간단하게 이제 SLAP, 슬랩 병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랩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증상이 계속 있지 않다면은 경과 관찰을 해도 되고요. 이거 자체가 계속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통증이 계속 있고, 특히나 뭐 선수 같은 경우에 어깨를 계속 써야 되는 오버헤드 운동,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힘줄이 부착 부위 말고 힘줄과 근육, 변형부가 찢어졌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경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실제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댓글 통해서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AAOS에서 진짜 올 초에 정말 큰 학교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최근 동향 이거 정리 한번 해서 말씀 한번 해봐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또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들, 존경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가야 선생님부터 제가 이제 운 좋게 이제 MGH에 있는 바세영 교수님과 줌 미팅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영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님 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하고, 또 메이오에서도 조나단 발로우 선생님하고 같이 줌 미팅을 하면서 케이스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런 수많은 연구와 모든 이제 발표 자료들이 집약돼서 발표되는 곳이 AAOS,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형외과 학회가 늘 매년 초에 열립니다. 지금 현재의 많은 그 발표들과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수술에 필요한 케이스들은 빠르게 치료하자라고 지금 컨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수술하는 병원과 비수술하는 병원이 A와 B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를 비교 연구를 했을 때 수술 후 재활을 했던 병원을 비수술로만 치료를 끌고 갔을 때 당연히 결과가 A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MGH에서 같이 이제 줌 미팅 하시는 존 JP 이제 워너라고 워낙 유명하신 대가가 계십니다. 그 교수님 팀에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수술의 영역은 따로 존재하고 그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빠르게 치료를 받고 어깨 건강을 꼭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쭉 듣는데요. 많은 환자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수술하려니까 뭔가 두렵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최신 동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일단 재활이라든지 순서적인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지금 정말 많은 이 의학 기술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으로 오셔서 전문가와 먼저 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의 또 조광석 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또 다음에도 저희가 주제를 또 신선하게 또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의 또 댓글과 그리고 최신 동향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다들 날씨도 더워지고 그 다음에 운동을 더 많이 활발하게 하는 지금 계절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어깨를 늘 유지할 수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